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핑 오늘 한 꼭지 제가 준비했는데요. 성남FC 그냥 불법 후원금 사건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가 아마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주에 소환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수원지검의 성남지청 형사 3부에서 21일 날이죠. 그때 이제 이재명한테 다음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라. 그런데 꼭 일정 같은 거는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골자가 뭐냐면은 성남FC 문제 이미 뭐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고 뭐 대표님이 요약 설명해 주셨는데 또 기억에 좀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그러니까 병원 부지를 이제 업무용 용지로 바꾼다, 상업 용지로 바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산건설에 2016년에서 2018년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나눠서 내도록 했다. 근데 이는 이제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하고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다가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김 전 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적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거 뭐 정치적인 업무다. 이런 식으로 늘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소환됐다. 지금 현재 민주당 당대표가 소환됐다는 게 속보로 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병원 시설을 이제 업무 시설로 변경을 하면서 용적률을 갖다 250%에서 67%로 올려주고 상향 조정했죠. 대신에 이제 그 협약에 따르면 성남시가 두산건설에 기부 체납하는 거. 이 기부 체납이라는 건데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춰주는 대신에 두산건설이 50억 원을 성남FC에 준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성남시가 물론 뭐 이재명이 시킨 대로 했겠습니다만 일단 형식적으로 검토를 했겠죠. 이게 법적으로 맞는 내용인지. 그랬더니 자체 검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남FC는 영리 목적 법인으로서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남FC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 이런 이제 내부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이재명이 이걸 갖다가 시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검찰이 주장한 내용의 사실이고 아마 그 구체적인 정황 이런 게 증거로 드러난다면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공무원 신분이에요. 겁니다. 공무원 신분인데 얘가 용도 변경이라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성남FC한테 50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거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건설이 정자동 부지 매각으로 얻은 차익이 무려 1649억 원입니다. 정말 이런 액수가 뭐 대장동 같은 경우에 토탈 1조가 됐다고 하니까 그에 비하면 뭐 1649억이라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얘가 간이 큰 놈은 큰 놈이에요 보니까 남들 대충 뭐 수억 수십억 가지고 발발 떠는데 얘는 주로 이제 천억 단위로 노는 애들만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만 성질 같으면 갈아 마시고 싶고 그냥 산처럼 내장을 드러내고 싶은 놈 이재명인데 검찰이 알아서 하는데 이것도 대장동 수사처럼 또 지지부진하면서 하는 척 쇼하다가 끝나는 게 아닌지 이재명이가 이걸 자기를 갖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 윤 정권의 업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재명이가 이거 살아나면은 그것도 윤 정권과의 업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오늘 저희 혁명 21당에 이제 배용준 최고위원님이 저한테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제가 놓친 건데 그게 뭐냐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인호 서울대 교수라고 아세요? 역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여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김대중 정권 때 그때 뭐 주 러시아 대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상적으로 민주당 계열이나 좌파냐 그건 아니고요. 단지 이제 러시아사를 연구를 했고 러시아말을 좀 할 줄 알겠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사에 대한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알아주는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주 러시아 대사도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에 한국 교류재단인가 교류재단 이사장도 한 것 같습니다. 교류재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외국에 있는 한국학 연구 이런 걸 지원하는 거거든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근데 저희 이제 외교부 같은 경우에 제가 했던 외교부는 산하단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산자부나 뭐 이런 데는 뭐 수백 개가 되는데 우리는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동포재단, 해외 나와 있는 동포들을 상대로 이제 뭐 지원 사업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협력단, 그건 ODA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독에 대해서 이제 무상원조 사업을 갖다가 외교부가 추진하는 게 있는데 무상은 외교부가 담당하고 유상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외국에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그런 장사 목적으로 하는 또 개발 원조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재단, 국제협력단, 동포재단 이 세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사장을 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글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이 양반이 보수 파생권 때 관직을 가진 게 아니고 김대중 정권 자기들 그 민주당 애들 그쪽에 있을 때 자리를 한 자리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어느 정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전문을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인호 교수가 이 나이 많은 거의 90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재명을 갖다가 어떻게 질타하는지 그걸 갖다 제가 요약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분의 입으로 직접 그거를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해서 제가 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스크린에 자막을 띄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 요거를 오늘 한 꼭지로 더 이상 구차하게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호 교수 정도의 한국의 인텔리전 명망가가 이재명을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거는 이재명을 편드는 사람이나 싫다는 사람이나 중립적인 사람이나 나름대로 한번 읽고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인호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저는 정치인도 경제인도 기관장도 아닙니다. 학교 선생을 하다 오래전에 은퇴한 보통 시민으로서 이 나라 야당 대표인 이재명 의원께 누구도 안 드릴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검찰에 자진 출두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조사를 받음으로써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며 나라도 살리라는 부탁입니다. 코웃음밖에 사지 못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독해도 두려움을 전혀 모를 수는 없으며 가책 없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님이 어릴 적에 매우 가난한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다가 드디어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흠모와 변함없는 지지를 받고 계시며 스스로가 이 나라 최고 지도자라는 자신감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당신만큼 두뇌 회전이 빠르고 달변인 사람은 현실에서도 역사 기록상으로도 처음 보았다는 것이 90세 가까이 그것도 역사학도로서 살아온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은 그 조머리를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에만 쓰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사는가라는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던 듯합니다.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모두 믿을 것은 아니지만 이 대표 자신의 공개 발언과 행위만 보더라도 결코 자신에게 정직하고 다른 인간에게 대한 배려가 있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처럼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엎으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청산유수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천재 소리를 들을만 합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공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존재라 경계합니다. 가난과 역경이 도덕적 타락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에는 나라 전체가 몹시 가난했고 가난을 극복하고 큰 인물이 된 사람은 정주영, 노무현 등 정계, 재계, 언론계에 수없이 많았고 각종 거대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도 재벌 총수나 대통령도 될 수 있었습니다. 형수에 대한 심한 욕설은 어머니를 모욕한 데 대한 반발로 변명된다 합시다. 하지만 김부선 씨에 대한 인권 유린이나 당군일의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하다가 거대 비리였음이 드러난 대장동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연루자들이 벌써 4명이나 죽어갔는데도 자신은 관련 없다는 언행은 비난이 있는 이유가 됩니다. 대장동 등 개발사업과 변호사 대비 단합 등 여러가지 법적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니 이 대표님의 소환도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은 또 저항하려 할 것이지만 법의 공정한 칼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 개인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를 자임한 야당의 저항이 밀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재명과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망국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늘의 벌이 따른다는 것이 망고의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표님 문제로 낭비된 국가의 정치적 에너지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것입니다. 보다 중대하고 긴박한 문제 해결에 쏟아야 할 인적, 시간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을 불안하고 역겹게 한 죄는 어쩌면 비리 사건 자체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순순히 죄를 인정함으로써 지금까지와 같은 치졸한 다툼이 계속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당신은 증오의 대상에서 동정의 대상으로 바뀌어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 국회의원들 위시에 수많은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당신의 뒤를 따를 수도 있을 것이며 양당 정치인의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입니다. 이 대표님 당신이 타고난 그 뛰어난 머리와 언변으로 자신과 가족과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함께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 잠시 큰 아픔을 겪더라도 모두가 다시 떳떳하게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머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면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저는 그래서 이 편지를 이 대표님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0일 이인호. 이게 이제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포함된 어떤 표현이라든가 일부 인용된 구절 자체가 혁명 20일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반드시 일치하는 동안 할 수 없으나 이미 고령의 나이에 현장에서 한 걸음 물러선 분이 이재명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눈여겨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흔히 말 듣던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옛날에 최민식이, 그다음에 한석규, 송강호도 나왔죠. 남바3라는 영화. 거기 보면 최민식 검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죄가 무슨 죄가 있어? 라는 이야기 했죠. 자기가 제일 싫어한다는 말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죄라는 게 있는데 죄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죠? 그 죄라는 게 사람이 짓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화된 표현으로 이제 최민식이가 죄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하는 그 구절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단지 이런 글들이 계속 축적이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여당으로서도 후내년이 이제 총선인데 아마 계속 그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점점 대중들이 이제 모멸감을 가질 정도로 야 정말 이놈이 이런 인간이었나, 어떤 각종 비리가 계속해서 구체성을 띠면서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중립적인 입장에 있었던 어떤 유권자들이 이제 등을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총선에서 여당이 유리하다 이런 구도를 그려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그럼 지금 윤석열의 여당이 과연 온전하게 버틸 수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재명을 저렇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제 방패막이로 쓰면서 비리를 덮으려고 하고 하면서 국민의 도덕적 윤리적 그런 지수로부터 점점점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된다면은 여당으로서는 계속 저런 이재명을 내년 총선 전까지 놔두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 윤석열이 제대로 이제 더 이상 그 현재 정권 내부의 비리라든가 게 드러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제 경제 위기를 제대로 잘 매니지한다면은 그런 책략이 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고 정권 2년차, 3년차 넘어가면서 또 각종 비리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 하면은 지금 이재명이가 만들어낸 이 비리, 이걸 덮을 만한 더 큰 스캔들이 나오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때는 또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이 어떻게 끝날지 이건 하여튼 대한민국 역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동감하는 거는 이인호 교수가 만약 이런 식으로 검찰의 법망을 수사망을 벗어났다, 그 다음에 검찰이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안을 낸다 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눈치국가로 남게 되겠죠. 인치국가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실을 갖다가 미리 이제 예견하고 앞으로 이렇게 한국 정치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미리 예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실을 볼 때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공화국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민주공화국이 아닐 것 같으면 헌법도 고칩시다. 차제에 윤석열이 제가 무슨 5.16 정신을 갖다 헌법에 넣는다는 동 때도 않은 짓거리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래 바꿀 바에야 헌법 1조부터 바꾸고 새로 출발합시다. 헌법 벌써 8번이나 바꾼, 그건 걸레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 없애고 새로운 헌법으로 지금 있는 우리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허심탄회한 헌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마지막에 아로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사